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4일 오전 9시 40분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 궤도로 들어왔습니다. 북핵 폐기로 가는 철로가 있다면 그동안에 엉뚱한 노선을 선택을 했다가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궤도로 복귀를 했습니다. 궤도에서 잠시 이탈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은 마치 북한이 비핵화를 다 한 것처럼, 북한이 핵을 다 폐기한 것처럼 전제를 해가지고 4.27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거의 해체시키는 수준으로 접어드는 아주 망국적인 정책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쏟아붓더니 결국은 한미 군사훈련까지 지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회담의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 조금씩 하는 거 집어치우고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 세균무기, 화학무기까지 다 없애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 회담을 깼기 때문에 이제 공은 김정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새로운 정세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가 요구할 것이 있고 그리고 국민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할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비핵화 사기극을 벌렸는지 아니면 속았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김정은에게 속았느냐 아니면 김정은과 손을 잡고 국민을 속였느냐.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김정은이가 전략적 결단을 했다. 핵을 포기하고 경제 개발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심지어 국방장관, 현재 국방장관은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은 김정은이가 과거에 거짓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또 거짓말을 한다고 믿으면 안 된다. 일단 믿자. 세상에 국방장관이 적군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적군을 믿어서는 안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방장관이 믿자. 꼭 말하고 그 표시로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말자.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으면 국군이 왜 존재해야 되죠? 그럼 총불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이런 망발까지 했던 이런 상황을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과천선하도록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모섬입니다. 국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모섬이 국민들을 위태롭게, 주인을 위태롭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북한 깡패 집단에 지나지 않는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핵무기 앞에 우리 국민들을 발가벗겨 버렸지 않습니까?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에 사도도 배치도 하지 않고 핵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미국에 전술핵 무기 재배치하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자살시키려는 거 아니냐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됩니다. 문책하는 방법은 많죠. 헌법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이 뭘 해야 되느냐는 국민의 권리, 헌법의 칼이 있습니다. 헌법의 칼. 헌법 위반한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핵심이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트럼프의 태도가 계속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돌아온 탕화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돌아온 트럼프가 이런 대북 정책을 계속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김정은은 코로나에 몰렸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 그리고 차장까지 했던 분이죠. 예비역 육군 중장. 우리 군에서 가장 명석한 분으로 알려진 이분이 칼럼을 썼는데 여기에 많은 제안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근사하네요. 이 세상에서 잃을 것이 가장 많은 김정은이다. 잃을 것이 가장 많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보다는 핵 제거를 받아들이고 사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때 김정은이가 살 길을 찾을지도 모른다. 왜냐? 김정은이가 잃을 것이 가장 많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이는 잃을 것이 가장 많아. 왜냐? 하루하루 생활이 행복하죠. 최고 존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같이 살잖아요. 2,500만을 노예로 부리면서. 김정은에게 압박을 가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것은 암살 작전도 있고 제거 작전도 있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살 길이 있다는 일종의 유혹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정은 하나의 포인트를 맞춰서 힘을 집중하면 된다. 볼턴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존 볼턴은 김정은을 제거해야 핵 문제 해결된다. 그런데 김정은이도 모릅니다. 막판에 몰려서 자기가 죽게 됐을 때는 살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김정은이가 제일 살고 싶어하는 제일 비겁한 자가 김정은이다. 잃을 것이 가장 많으니까 어떻게 한 번도 그런데 김정은은 그런 코너에 몰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김정은, 김일성 3대에 걸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김정은을 왜 이렇게 안전하게 놓아두었죠?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병호 국정원장이 있을 때 김정은 제거 작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병호 국정원장이 80을 넘어서 지금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원식 전 합참차장이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 보유 전략이 있습니다. 핵 보유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핵 카드를 써야 된다. 즉 미국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러면 독자적인 핵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건 핵 카드다. 핵 보유 전략이죠. 핵 보유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핵 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핵 무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핵 확산 금지 조약 10조에 모든 가입국은 핵 문제로 인하여 자국에 중대한 생존의 위협이 생길 때는 미리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조항이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적이 지금 핵무장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우리는 10조에 따라서 탈퇴하고 우리 핵무장하겠다, 자위적 핵무장하겠다고 선언했어야 됩니다. 그건 왜 안 했느냐?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핵우산으로 보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참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제공하겠다는 핵우산 그것을 걷어차고 싶어 하는 정권이 분명합니다. 걷어차고 싶어. 그러면 국민이 요구해야죠, 이제는. 이것이야말로 국민투표 사안입니다. 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국민투표 사안입니다. 즉 핵무장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핵 확산 금지 조약에 한국이 탈퇴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계가 아마 한국을 주목할 것이고 그때부터 한국이 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이것도 핵 보유 전략인데 이것은 우리의 핵이 아니라 미국의 핵을 갖다 놓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전술핵 무기 이미 91년까지 있었어요. 한국에 수백 발이 있었습니다. 빼내갔습니다. 그것을 다시
다시 한국에 재배치하라. 그러나 이번엔 조건이 있다. 재배치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국도 공동 사용권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핵개발 안 하겠다. 핵개발 한다고 해놓고 타협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합법적이에요. 이건 NPT 탈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선례가 있습니다. 나토 국가, 유럽의 나토 국가의 5개 국가가 자국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전시 공동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개발 안 하는 거죠. 독일 같은 나라입니다. 독일이 왜 핵개발 안 하겠습니까? 자국 내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를 전시에 공동 사용하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도 그런 핵 공유 제도를 미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중거리,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법. 중거리 미사일. 이제는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두 나라만 제안을 했던 중거리 핵미사일 이 금지 협정을 양쪽이 서로 파기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한국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해버리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미사일이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또 배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와글와글 하겠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미국이 퍼싱이라는 이름의 중거리 미사일을 독일에 수독에 배치를 합니다. 유럽에서 좌익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소련이 조종을 받기도 해가지고 반대운동을 했지만은 레이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니까 소련의 중거리 미사일 능력이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무력화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유럽을 안심시키고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과는 군비 경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좌절감을 심어주면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이제는 우리도 군비 경쟁 포기하고 경제 발전으로 가야 된다. 그게 페레스트로이크죠. 그러다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방식이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수 있다. 존 볼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존 볼턴인데 이 러시아를 찾아가가지고 이 중거리 미사일 금지 조약 때문에 러시아도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왜냐?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 못 만드는 사이에 중국이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공동의 위협이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각자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떼놓고 그 다음에 괌이나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갖다 놓으면은 북한, 중국 미사일이 다 무력화된다. 고철이 돼버린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역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정부지만은 그러나 여론이 바뀌면 되는 거죠. 여론을 바뀌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오는 총선, 내년 총선의 제일 중요한 주제로 국민투표 요구하고 핵 보유, 핵무장을 요구하는 국민투표. 그 다음에 공약이 그래야 됩니다. 공약이 긋고 내년 총선 때는 공약 걸 게 많죠. 탈원전 반대,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국민들이 가장 불안한 게 지금 핵위협과 미세먼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한꺼번에 하면 되겠습니다. 탈원전 그리고 핵무장 두 개를 놓고 국민투표하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번 총선이 국민투표다. 누굴 찍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